예, 5G 포럼은 2013년 5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19년 5G 서비스가 시작되기 6년 전에 설립되었고요. 5G에 대한 개념을 잡고 국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5G에 대한 서비스, 기술, 그리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 관,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백서, 그다음에 세미나, 워크샵, 국제 협력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생태계 전략위원회는 초반부부터 5G 생태계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특히 저희들은 5G 특화망이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망에 중점을 두고 국제 행사나 국내에 있는 소비자분들께 소개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5G는 처음부터 사람들 사이의 통신도 지원을 하지만 산업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산업에 적용되는 분야가 스마트 공장 분야가 되겠고요. 이 밖에도 물류, 자동차, 에너지,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 5G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산업에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통신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eMBB, MMTC, 그리고 URLC로 볼 수가 있습니다. eMBB는 굉장히 높은 전송 속도,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죠. 이 밖에도 MMTC, 그러면은 센서 같은 데에다가 단말을 적용을 시켜서 10년 동안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URLLC, 여기에서는 굉장히 낮은 딜레이, 전송 지연과 굉장히 높은 데이터 품질, 신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로서 엣지 컴퓨팅,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MEC라고 부르는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기술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에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동통신 3사, SKT, KT, LGU 플러스의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현하고 싶은 공장 내에서의 서비스에 딱 맞는 5G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5G 네트워크를 서비스로서 구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5G가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이미 몇 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제조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5G를 적용하기 이전에 와이파이를 적용하고 계시거나 무선 적용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와이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와이파이를 기존에 적용시켰던 부분에서도 5G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5G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대비 가장 큰 특징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이파이 AP를 10대 정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이 5G 특화망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2대의 그 RF 장비만 가지고서 똑같은 면적을 커버하면서 전송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호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의 5G 적용이 점점 더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적의 유스 케이스를 찾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시고 최적의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시킴으로써 공장에서의 그 생산성 향상에 5G를 10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G 특화망을 시작한 지가 약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 특화망에 대한 사업이 요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약 2년 정도 늦게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가 아직까지 구축이 미흡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5G 특화망을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SI 업체에서 나서서 이런 솔루션들을 취합하고 한 군데에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G 특화망을 적용시키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 생태계 전략위원회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8기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용한 주파수 자원입니다. 그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혹은 광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식 축구를 하는 경기장에서 28기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링크 쪽으로, 단말에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8기가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통신을 하기 어렵거나 이런 이제 기술적인 난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반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오히려 28기가에 대한 반사를 일으켜서 라인 오브 사이트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실제 실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문제는 28기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28기가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6G의 진화를 고려해 봤을 때에도 28기가를 한국에서 성공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 동안에 5G 특화망에서 28기가를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보다 더 많이 확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28기가를 활용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이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5G 특화망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5G 특화망이 산업 현장에 보다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